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연오래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키워드 짚어주시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보통 이제 빅파마들,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향후 1년 동안의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어떤 신약을 개발하게 될 것인지, 어떤 질병군이 중요한 이제 올해의 키워드가 될 것인지 좀 발표한 내용이고, 네. 따라서 M&A라는 걸 사실 키워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요? 네, 그래서 25년도 말부터 사실 M&A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24년에 사실 현금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이때 보유하고 있는 잔고 현금량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번 연도에 M&A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떤 분야들을 M&A를 할 것이고 실제 기술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해외와 M&A가 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뭐 네. 기술 계약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업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 기업을 M&A 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기술 계약을 통해서 좀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계약은 충분히 언제 나올 수가 있는데 JP모건 기간은 보통 기술 계약이 발표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 계약을 논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가셔가지고 글로벌 계약사들과 좀 논의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부터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나면은 기술 계약의 성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빠르게 나온 경우는 이제 작년에 ABL 바이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GSK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 이야기를 시작했고 바로 한 4개월 정도 뒤인 4월에서 5월 사이에 딜이 나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빠르게 진행되면은 네. 그쯤에도 이제 기술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뭐 CES 보자면은 네. 최대 화두가 AI와 결합이 그렇죠, 된 네. 생태계잖아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그냥 일반인이 듣기로는 네. 제약 바이오 뭐 신약 개발이 10년 걸리던 것이 AI를 활용하면 1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던데 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AI라는 게 사실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이긴 네. 하지만 첫 번째로는 약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약물을 발굴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임상을 진입하게 되는데 임상이 사실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한테 독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동물을 통해서 사실 이전까지는 데이터를 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물 실험 데이터들이 많이 누적이 됐다 보니까 이제 학습을 통해서 AI한테 굳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좀 빠르게 전임상 단계를 마무리하고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또 이제 임상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도 환자들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AI를 통해서 하면서 좀 데이터를 빨리 도출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뭐 1년까지 단축은 안 되겠지만은 좀 네. 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뭐 업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계시는 쪽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오가노이드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물 실험을 좀 대체하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환자군을 선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임상에 들어가는 경우에 환자를 좀 선별할 필요가 있을 때 진단을 먼저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 진단을 하는 회사들도 AI를 많이 접목시키고 있다. 그래서 또 이제 루닉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좀 이제 주목을 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 발표에 나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연말에 어쨌든 미국 공장을 이제 인수하는 건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미국 공장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사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번 연도 가이던스 이런 걸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성장 이런 얘기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핵심적으로 이제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술 계약도 작년 연말에 되게 많이 성사를 시켰고 이런 신약들에 대해서도 ADC를 이용해서 많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ADC에 대한 올해 이제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분할을 했잖아요. 네, 에피스 맞습니다. 홀딩스와 분할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득과 실을 좀 따져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이제
득이 더 많다라고 무조건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면서 시밀러를 하는 회사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들이 대부분 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이거나 또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결국은 에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로직스에게 수주를 주게 되면은 경쟁사한테 수주를 주는 방식이 돼서 이게 이제 그 전까지 수주를 좀 제한하는 영역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분할이 돼서 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경쟁 기업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홀딩스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는 네. 어떤 기업이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뭐 둘 다 너무 좋은 기업이고요. 예, 사실 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었고 미국에 공장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내 공장을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로에서 미국 공장을 인수하면서 사실 리스크를 거의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 같은 영향들도 좀 네.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로직스에 대한 관심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도움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최근에 목표가를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네.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요. 요걸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비만 치료제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작년에 사실 이제 위고비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라는 약 두 개를 합쳤을 때 약 7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에는 약 1조, 내년에는 1.3조 정도까지도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약은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고요. 사실 위고비랑 거의 동일한 약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이 좀 더 저가로 등장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로 등장해 됐을 때 시장이 이제 시장 침투를 한 10%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1.3조 정도 되는 시장에서 최소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등장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가 또 미용 수요가 상당히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또 경쟁력을 가질 네, 수 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모멘텀이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한 네. 것 같잖아요. 네, 네. 언제쯤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제 임상 3상 성공까지는 네. 기록을 했고요. 이제 임상 3상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허가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아마 여기에서 좀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시판이 올해 빠르면 연말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진짜로 이제 한미약품의 이 제품의 매출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이 완전히 확신이 되기 때문에 네. 그쯤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연말에 또 판매가 될 수 있다면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D&D 파마텍 네. 그리고 휴젤 등도 아시아 태평양 발표 무대에 선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키트루다라는 약을 이제 SC 제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키트루다를 개발을 하는데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약입니다. 여전히 이 1위는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키트루다에 대해서 이제 변형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워낙에 관심이 많은 기술이기도 하고 글로벌 회사들도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면역 항암제 또는 이제 항체들을 SC로 바꾸기 위해서 알테오젠을 많이 이용할 수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향후 어떤 이제 파트너링을 맺을 건지 어떤 식으로 매출을 유지시킬 건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관심사로 보게 될 것 같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메시 치료제라고 불리고 있는 DD01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가 사실 이제 3월, 4월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때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좋은 데이터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만 치료제를 맞았을 때 이게 살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회복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보톡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 게 사실 작년부터 많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외국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보톡스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사실 보톡스와 관련된 혹은 피부 미용과 관련된 업체들은 요즘에 고점 대비해서 다 조정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보세요?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미용 네. 섹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도 좀 성장세가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휴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공장 인수와 관련
관련해서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생명보안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앞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또 될 수 있을까요?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어떤 생명공학 제품들을 만들 네. 때 어떤 CDMO라고 하는 이제 그 계약 업체들을 중국 거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법안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스의 강한 경쟁사 중 하나인 우시 XDC라고 네. 하는 회사들도 이제 하나씩 점차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보자면은 최근에 미국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회사들의 기술들을 많이 계약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로열티를 통해서 중국 회사들의 이제 지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더 심화돼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좀 막으려고 할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국내 기업들 또는 유럽 기업들의 기술들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가의 수준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에피스홀딩스도 네. 마찬가지로 아직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렇다면은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탑픽으로 여쭤보시면 네. 저는 어쨌든 올해도 이 비만이라는 게 워낙에 지금 메가 트렌드이고 네. 전 세계가 아직도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추천을 되게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 하나 덧붙여드리자면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어쨌든 이전에 항암제, 면역 질환 치료제 이 두 개가 가장 큰 섹터였는데 이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가 올라왔고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저희가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뭐 네.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이렇게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들도 최근에 좀 개발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또는 이제 RNA를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기업들도 내년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 올릭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그리고 항암제를 개발하는 리가켄 바이오 이런 바이오텍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한미약품의 업사이드는 혹시나 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뭐 TP로 다른 게 55만 원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뭐 잘 됐을 때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3중 비만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 이건 아직 기술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3중 비만 치료제 그리고 UCN2라고 해서 저희가 비만 치료제를 맞았을 때 사실 굶으면서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네. 이 근육을 좀 덜 빠지게 해주는 비만 치료제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매력적이어서 오늘 이번에 이제 JP모건에 가고 나서 여기서 또 기술 계약에 대한 논의가 되고 나서 실제 기술 계약이 되고 나면은 업사이드는 더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올릭스 같은 기업은 이제 RNA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RNA를 이용한 비만 치료제 또는 이제 아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메쉬네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메쉬네시 치료제 같은 경우는 릴리랑 계약이 되어 있고 릴리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훨씬 긍정적인 주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ABL 바이오인데 그렇죠. 제가 아까 퇴행성 뇌질환 말씀드렸잖아요. 퇴행성 뇌질환의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뇌로 물질을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많은 물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뇌로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BBB 셔틀이라는 기술이고 그걸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올해에도 여러 기술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자세한 관전 포인트 살펴보면서 유망 종목까지 오늘 애널리스트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연올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